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문재인 씨가 신년사를 발표한다.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지난해에 비해서 늦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늦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밥숟가락 드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그 밥숟가락 좋아하던 문재인 씨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그냥 먼저 밥숟가락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를 발표하는 청와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청와대는 바닥은 물론이고 그 1층에서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모두가 시뻘건 적색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은 원래 주단이 깔린 계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시뻘겋던지 사람 하나 바뀌니까 저렇게 시뻘건 적색 세상으로 되는구나 싶어서 묘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예의 죽어있는 눈빛으로 적색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붉은 계단이 어쩌면 그렇게도 지루하게 이어지던지 아무튼 주석궁을 떠올리게 하는 길고 긴 붉은 계단을 걸어 내려온 문재인 씨는 석회를 입힌 듯 생기 없는 조커의 얼굴로 역시 길고 긴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좀 특징적인 면은 힘에 붙인 듯 연신 입맛을 다시는 문재인 씨. 그의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기술까지 학문의 영역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뒤로 밀려난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숫자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이지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문재인 씨는 동전통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잔돈풍까지 일일이 입을 대고 라면을 먹고 싶으냐? 문재인 정부가 라면 한 개 값을 주겠다. 어린애 분유를 먹이고 싶으냐? 문재인 정부가 분유 한 통 값을 주겠다. 이렇게 좁쌀 신년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의 그 장광설 속에서 온갖 재화와 돈푼과 혜택과 이런 것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래 봤자 국민들은 자동차 기름 떨어지고 그리고 쌀 떨어지면 어차피 다 말 안 해도 깨닫고 알 일입니다. 경제는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신년사 보면서 문재인 씨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려 있는가? 시종일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안티에이징 먹고 바르고 처치도 받았을 텐데 왜 그런가? 이번 신년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하면은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씨가 중국 갔을 때 홍콩 사태는 중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했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한국에 돌아온 문재인 씨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말을 잘 들었다고 했을 뿐이다. 중국의 발표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 일로 문재인 씨 대단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홍콩 사태 그것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잘 들었다 하는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신년사에 그 신년사 첫머리에 5.18을 넣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2020년하고 강조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5.18 신성화하는 법 개정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련의 반응 또 의사표시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는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사실 홍콩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운동을 모델로 내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투쟁의 노래도 5.18 것을 가져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 뭔가 하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가서 중국어로 부르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파의 입장이 어떻고
좌파의 입장이 어떻다 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 색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정치 세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검은색이었다. 또 때로는 흰색이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든 지금 5.18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반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진핑은 문재인 씨가 이렇게 신년사 첫머리에서 5.18을 꺼내든 것, 그것 자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문재인 씨가 홍콩 사태는 중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동일선상에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은 강제 진압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중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공개 담화 발표를 하라. 이런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 공개 담화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씨는 원래 비공개 발언은 수백 번이라도 번복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세계의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버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는 신년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렇게 됐다고 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현재처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씨는 그 어느 정부보다 그의 자랑처럼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전쟁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최대한 사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씨가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먼 곳으로 쫓아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릇 기대 또는 희망,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이 현재 이곳에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대와 희망은 현재 이곳에 없는 것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의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지고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는 그의 신년사의 문구는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이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집어내버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이거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북측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든지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너는 그런 것을 바라느냐, 왜 너는 그것을 추구하느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은 최소한 문재인은 김정은이를 믿는다. 이것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죠. 민주당도 문재인 씨도 김정은이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재인 저 인간은 친 김정은이야. 문재인은 북한에 충성하는 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정은이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혈서 써가면서 충성을 맹세한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저 인간이 나를 진짜 믿고 제 목숨을 바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본인이 스스로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아니 본인의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우리나라 전국에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2020년에 청와대 뒷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개를 배치한 겁니다. 2020년 하면은 이제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며칠 안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어제 그제 문재인 씨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청와대 뒷산에 기존의 패트리엇인 PAC-2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량형인 PAC-3까지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2019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죠. PAC-3는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요격하는 그런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는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북한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김정은이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거 다 아닌 겁니다. 다 거짓말인 것이죠. 사실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를 믿었으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북 교류, 미국까지 끼어들었던 그 많은 일들, 거기에서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그동안 목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속였겠습니까? 모두를 속였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누구보다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를, 시진핑을, 트럼프를, 그리고 우리 국민과 온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속였는지 문재인 씨 자신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커처럼 창백해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신년사를 하는 영상 속의 모습, 저것이 어떻게 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겠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어이없어 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패트리엇 미사일 기존형에다가 개량형까지 관저 뒤에 배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와 미국은 따로 세상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이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문재인 씨는 영문도 모르는 채 어느 날 포탄이 청와대 앞마당에 박히면 그제서야 이것이 날아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속수무책인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씨 스스로 포탄이 날아올 것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것에 이렇게 피해 당할 것을 아예 각오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 커졌다고 하는 문재인 씨. 그래서 국민은 죽어도 문재인은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 실천에 옮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이것이 문재인 씨의 당연한 그의 뻔한 행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번 탄저병 백신도 청와대 문재인 씨네 것만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데에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씨는 한강다리 폭파시킬 그런 인간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